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갑작스러운 혼란의 중심에 대체 뭐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최근 시장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그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국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와, 11월 13일 단 하루 만에 무려 800포인트 가까이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황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으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10월 초 이후에 가장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고 하니까요. 타격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충격파가 그대로 아시아로 넘어왔는데요. 특히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무려 3.2%나 폭락하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의 하락을 이끌어버렸습니다. 자, 이 숫자들만 봐도 지금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왜? 무엇이 이 전 세계적인 패닉셀링을 촉발시킨 걸까요? 네,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크게 4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AI 버블 논란,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강경한 태도, 이게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까지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바로 AI 버블의 현실 점검입니다. 아니, 올해 시장을 그야말로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게 바로 이 AI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는 불안감의 진원지가 된 건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명 경제학자죠.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 버블 속에 있고 이건 고통스럽게 끝날 수 있다. 와, 정말 AI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짚어낸 경고였죠. 그리고 엘 에리언의 이 경고는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보세요. 투자자들이 이쯤에서 수익을 챙겨야겠다 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AI 붐을 이끌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보려면, 그러니까 이 모든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미국 연준의 핵심 인사들이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고용보다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딱 잘라 말했죠. 한마디로 아직 긴축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2월에는 금리 내릴 거야 하는 기대가 70%나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51.9%, 거의 반반이죠. 정말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연준이 지금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었잖아요. 그 때문에 꼭 필요한 물가 데이터 같은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연기되면서 말 그대로 깜깜이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자, 이렇게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불안감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를 가장 정통으로 맞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아시아 시장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시장이 마이너스 3.2%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할 것 없이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시아 주요 시장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이게 그냥 주가만 빠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재부 장관이랑 하는 총재가 긴급 회의까지 열었죠. 여기에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들까지 급락하면서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같은 전통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인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죠. 먼저 시장의 겉모습, 바로 공포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15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극도의 공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공포 분위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0만 달러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확산됐습니다. 24시간 만에 시장 전체가 7%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 그 물밑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최초로 현물 XRP ETF가 나스닥에 딱 출시됐고요. 또 처음으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권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의 돈이 비트코인 ETF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운용자산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겉으로는 공포인데 속으로는 시장의 뼈대가 더 튼튼해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강력한 힘들이 서로 부딪히는 걸 보고 있으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AI 붐이 만들어낸 거인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이 기업들이 과연 시장의 새로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